가실의 사랑. 신라 진평왕 때 율리라는 마을에 설씨 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설씨 노인은 무척 가난하고 재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지요. 바로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설씨 노인의 딸은 예쁘기도 하였지만 어느 귀족 집안 아가씨 못지않게 총명하고 품위가 있었어요.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설씨 노인이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어. 맞아. 설씨녀는 예쁘고 총명하기까지 해. 마을 총각들은 모두 설씨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설씨녀처럼 인기 많은 사람은 나를 상대해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참 다정하지만 남자들에게 쉽게 틈을 보이지 않지. 마을 총각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설씨녀에 대한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중 설씨녀를 마음 깊이 좋아하는 가실이라는 사내가 있었어요. 가실은 가난했지만 잘생긴 얼굴에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요.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보잘것없는 사내인걸. 가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설씨녀에 대한 가실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만 갔지요. 어느 날 설씨 노인의 집에 관리가 찾아왔어요. 설씨 노인은 이달 말까지 군대로 와서 전국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를 져야 하오. 이 소식에 설씨녀는 무척 슬펐습니다. 아버지처럼 늙으신 노인이 어떻게 군대 가겠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마라. 난 이미 살 만큼 살았단다. 설씨녀는 군대에서 고생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차라리 제가 아버지 대신 군대 갈게요. 딸의 말에 설씨 노인이 놀라서 벌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군대는 여자가 갈 곳이 못 된다. 설씨녀의 예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설씨 노인이 군대에 간다는 소식은 곧 온 마을에 알려졌어요. 모두들 설씨녀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요. 아휴, 설씨녀 혼자 가엾어서 어째. 그러게 말이야. 오늘 아침 빨래터에서 설씨녀의 얼굴을 봤는데 글쎄 그 예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고. 가실도 설씨 노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척 늙으셨는데 군대에 가면 틀림없이 돌아가실 거야. 그래, 차라리 내가 대신 군대에 가자. 가실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가실은 그 길로 설씨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저 가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실을 보고 설씨 노인과 설씨녀는 의아했지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설씨 노인 앞에 앉은 가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내 마음을 다 잡은 가실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께서 이번에 군대에 가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몸으로 어떻게 군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씨 노인과 설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우리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시겠다고요? 가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습니까? 젊은 제가 군대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설씨녀는 가실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 없었지만 설씨녀는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가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씨 노인도 감동하여 가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네. 자네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네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질 못하다네. 대신 군대에 다녀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네. 예? 어르신, 정말입니까? 가실은 설씨 노인의 말에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어르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따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가실의 말에 설씨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설씨녀도 가실 청년이 싫지 않았지요. 며칠 후 가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설씨 노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가실의 옆에는 튼튼한 말 한 마리가 함께 서 있었지요. 저는 이제 전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면 이 말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르신께서 맡아주십시오. 설씨 노인은 가실이 가져온 말을 기쁘게 맡았습니다. 설씨녀는 울먹거리며 가실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설씨 노인은 가실에게 다시금 약속했어요. 자네는 군대에서 3년 후에나 돌아오게 되겠지. 그때 돌아오면 내 딸과 바로 혼인을 시켜주겠네. 가실은 벌써부터 설씨녀와 혼인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설씨녀는 품 안에 있던 작고 낡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거울을 두 조각으로 만들었지요. 그중 한 조각을 가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유품으로 남긴 것이에요. 제겐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당신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훗날 당신이 돌아오면 이 거울을 맞출 수 있겠지요? 가실은 설씨녀의 거울 조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 소중하게 넣었지요. 고맙소. 잘 간직하겠소. 가실은 한참 동안 설씨녀를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설씨녀의 얼굴은 또다시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왜 가실님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혹 군대에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닐까요? 딸의 말에 설씨 노인은 그녀를 달랬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가실은 곧 돌아올 거다. 하지만 설씨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지요. 설시녀는 마을 어귀로 나가 가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빌었지요. 가시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삼 년의 시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여전히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시녀도 기다림에 차츰 지쳐갔지요. 지켜보는 설씨 노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설씨 노인은 더는 딸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얘야, 내가 가시를 기다린 지 벌써 6년이 흘렀구나. 아무래도 가실은 군대에서 죽은 것 같아. 평생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니? 마침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거라. 설시녀는 설씨 노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실님은 아버지를 위해 군대에 갔어요. 지금도 아마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나요? 저는 끝까지 가실님을 기다릴 거예요. 설씨 노인은 딸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자 노여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설시녀에게 큰 소리로 꾸짖듯 말했어요. 돌아올 사람이라면 예전에 벌써 돌아왔을 거다.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니 이 아비의 말을 따르거라. 이윽고 설씨 노인은 설시녀의 혼산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시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슬픔에 설시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가실이 죽어간 말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말아, 난 내일이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단다. 가실님은 지금도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가실의 말도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마구간 입구에서 누군가 설시녀를 불렀습니다. 설신이여, 나요. 내가 돌아왔어. 설시녀가 쳐다보니 초라한 옷차림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설시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요. 누구세요? 설신이여,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구려. 자, 당신이 내게 주었던 거울 조각이 여기 있어. 남자는 품 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설시녀가 가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정말 가실님이시군요. 설시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씨 노인도 가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약속했던 대로 두 사람을 혼인시켜 주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